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별 생방송 관계로 1시간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 정부 처음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의 핵심이 자주국방이다라고 강조했죠.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첫 중앙통합방위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국가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곧 안보라고 불리죠.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우선 회의 개요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이게 아주 역사가 오래된 회의입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긴 한데요. 민방위 훈련은 다 알아도 이건 좀 잘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시작은 1968년도에 121 사태라고 청와대를 이제 북한 그 공작조들이 와서 습격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민관, 군, 경찰 그리고 소방까지 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안보 자원들을 다 동원을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총력 안보 체제 일종의 그런 거를 지향해서 만든 회의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은 이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네. 실제로 이 지금 통합안보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이제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 상황이 좀 위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다. 뭐 진보 정권은 아무래도 대북 관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진보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오랜만에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신 거죠. 네.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보 성향 대통령들은 남북한 관계 개선 쪽에 이제 아무래도 방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그냥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마는 그런 형태였는데, 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까지는 진보 대통령도 이제 직접 주재하시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끊겼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진보 대통령이 좀 이제 통합안보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이제 좀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라면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1968년 1.1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이제 회의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 당시 상황 정도는 아닌데 요즘에 최근에 돌아가는 게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 하면 그때가 이제 베트남전 거의 종전될 무렵이었고요. 그때 미국의 정책 노선이 바뀌면서 주한미군 철수설이 막 돌고 있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틈을 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습격을 시도했던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자주국방 노선으로 접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군이 사드 포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네. 페이트리엇 미사일을 대대들을 이제 한국에서 또 중동으로 빼돌리고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뭐 주한미군 일부 중동 재배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68년 그 무렵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제 미국에만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약간 이제 환경이 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1968년 그 무렵은 우리 그야말로 자주국방 역량이 없어서 네. 그때부터 막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였지만 그 이후에 꾸준하게 자주국방 또 방산 분야를 키워와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분야 경쟁력이 세계 거의 탑급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력 또 이제 순위별로도 한 5위 정도 되고 또 196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북한하고 한국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경제 규모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북한 1년 GDP의 1.4배를 우리가 국방비에만 투입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많이 커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상황이 조금 위중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동 상황 때문에 네. 주한미군 자산이 재배치가 되면서 대북 억지력에 좀 빈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68년 상황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다. 네. 일단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도 활발하게 좀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도 한국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길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이 이제 스스로 북한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막아낼 정도의 역량을 가졌다 하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직접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미국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이제 객관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로도 우리가 방위력 이제 순위에서도 한 5위 정도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염려는 안 해도 된다. 또 일부 국민들이 좀 우려를 좀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한미군이 뭐 일부 빠져나가고 그 핵심 전력들이 빠져나가고 뭐 이러면 조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한 거고요. 뭐 이번에 사실은 UAE에 판매했던 천궁이 굉장히 역할을 활발하게 펼치는 바람에 뭐 페이트리엇 못지않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트리엇급의 이제 고고도 방위가 가능한 미사일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실제로 객관적으로 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국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상황 대응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기 초반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크게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했죠. 네.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한 게 이제 경제 관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고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어찌됐건 돌아가고 수출이 좀 증대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집권 전에 좀 우려를 좀 많이 했던 게 한미일 동맹이 조금 이제 와해되지 않을까. 네. 미국이나 일본 지도부하고 조금 이제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을 이제 시키면서 외교 분야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그게 이제 요인이었는데, 이제 이 중동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위기 대응 능력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비교적 신속하게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유류 최고 이제 그 가격제라든가 이런 거를 전격 도입을 해서 유류 가격을 좀 억제를 시키고, 이건 사실은 민생이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이제 또 모든 공격을 닷새 동안 연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는 초반하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더 이상 타격할 곳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미국도 이제 일종의 이제 군사적인 전략적 목표는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란에 있는 핵시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 그 공격 역량, 네.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선 상당한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일단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 전쟁을 장기화할 경우에는 미국도 상당히 부담이 따르거든요. 이미 이제 뭐 예를 들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국방 분야에서도 너무 이제 이 단기간에 자금이 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국방비 증액 부담도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부담 때문에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미국의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란 쪽에도 계속 확전을 하지 않도록 지금 독려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계속 확전을 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미국이 오히려 그걸 좀 자제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란의 활로를 살짝 열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대폭 열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란산 그 원유가 해외로 반출되는 거를 허용을 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 등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한쪽에서는 압박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약간 좀 회유를 하는. 네. 근데 이제 이란 정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맹공을 하지만 나머지 이제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조금 이제 축소를 하면서, 또 미국, 이스라엘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유 반출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또 여지를 좀 열어주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 전쟁이 대략 이런 정도로 그냥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 특별한 요인이 없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갑자기 뭐 돌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나눴을지 궁금해지는데, 자,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란 쪽 외교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현재는 적대 국가 아닙니까? 네. 적국이고 그 동안에도 뭐 계속 이제 이란 핵 개발 관련해 갖고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북한처럼. 그래서 사실은 워낙은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은 국가입니다. 네. 이란 쪽에서 이제 원유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대금 결제도 문제가 없었고 한데, 사실은 미국이 이 대금 결제 부분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이란하고 관계가 좀 이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뭐 이란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배타적이거나 뭐 이렇게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한국에 기회만 되면 원유를 수출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산 원유를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는데 중국은 할인가로 제공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 쪽에는 이제 제값을 받고 파는 상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어느 쪽에 내보내고 싶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는 이제 안 된다. 하지만 네.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란이 그 원유를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도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다녀오고 뭐 원유 수급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이란 쪽하고는 뭐 이렇게 물밑 접촉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물밑 접촉이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외교장관 급에서의 그 전화 통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향후에 제가 보건대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란산 원유는 적어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이란이 이제 그 한국 그 유조선들의 통행을 이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국제 유가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격 보류 뉴스 때문에 하루 새 일단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정유사들 담합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네.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조사만 했죠. 현장 조사 위주로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뭐 주유소 현장 이제 조사를 벌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유사 쪽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그쪽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흔적이 좀 발견이 된, 포착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 압수수색까지 이제 들어가는 정유사사뿐만 아니라 대한석유협회 쪽까지도 이제 압수수색을 좀 진행을 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석유협회가 이런 것을 다 중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석유협회는 정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다 공분을 좀 하기도 했지만 네. 이란 쪽에서 들어오는 또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가 다 차단이 안 된 상태에서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먼저 유가를 그냥 확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란 사태 관련해서 개전 한 10일 만에 거의 뭐 이제 11% 뭐 이런 정도까지 확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이제 원유가 조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도달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제 유가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그걸 반영해서 뭐 올리면 모르겠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때 이제 한 것은 이건 뭔가 이렇게 좀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당국이 좀 보고 있는 거고 수사가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설탕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그리고 이제 전기 뭐 이런 네. 담합에 대해서도 다 이제 조치를 좀 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민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도 높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한 담합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4월 위기설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제 비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다리던 배들이 다른 쪽으로 와서 지금 싣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UAE로부터 2,400만 배럴 저희가 긴급 도입 확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푸자이라 항통에서 그 선적을 한 원유들이 3월 말 4월 1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400만 배럴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1,800만 배럴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4월 뭐 초중 중순까지는 이제 입항이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물량 확보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비축유를 통해서 4월에 저희가 수급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4월이면 에너지가 바닥난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정부가 선을 그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4월 위기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불거진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이제 장기화하다 보니까 이제 유조선이 못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죠. 그게 네. 이제 고갈되는 시기가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이제 위기설을 이제 그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 설명한 부분은 크게 정부의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UAE에서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2,400만 배럴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들어오는 것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고 하면 이제 비축유를 일단 풀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뭐 계속 이제 뭐 뉴스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가 한 7개월 분량 정도 네. 그 비축유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월에는 이제 이게 수급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풀겠다 이제 하는 거고 정유사들하고 협의에도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란산 원유 또 러시아산 원유까지 지금 이제 약간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뭐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러시아산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유사들이 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쪽하고 거래했다가 미국이 지금은 뭐 일부 허용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도로 뭐 대러시아 제재를 부활을 시켰을 때 네. 자칫 잘못하면 그 제재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한다 그럽니다. 네. 그런 상태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란산 원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란산에 대해서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혹시나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이건 확실하게 좀 뭔가 그 좀 서로 그 좀 소통을 해서 네. 차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뭔가 이렇게 조치가 취해진다면 정유사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놔두더라도 네. 당장은 일단은 UAE에서 도입하는 물량하고 비축유로 대응을 하겠다. 이게 정부의 이제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변동성 큰 중동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은 아주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가 효자였는데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수출 성적표 어땠나요? 네, 그러니까 이달 뭐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 사이에 이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좀 역대급으로 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보니까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3월 1일부터 3월 한 20일까지 그 기간 대비해서 55.6%.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역시 반도체가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뭐 한 175.9% 이렇게 이제 급증을 좀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동차라든가 또 뭐 이 각종 이제 이런 컴퓨터 주변 기기라든가 이런 것 등이 다 증가를 했고 미국이 사실은 이제 관세 폭탄을 때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까지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이제 중국이고 한 66%가량 증가했습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50% 이상 좀 증가를 한 상태고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뭐 EU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좀 분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기에도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우리 기업의 수출 성장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